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과 다른 세대의 이해와 교류를 돕는 방송,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CT 2020 컴백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는 아이돌 덕후 콩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녹음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두루두루 다루어보는 아이돌의 누구보다 진심인 1인 회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야기 시작 전에 저희 메일 주소부터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후기, 그리고 같이 다루고 싶은 소재가 있으시면 90kids@naver.com, 90kids@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초, 중, 고등학교 시절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 가수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두서없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좋아했던 가수는 뭔가 아이돌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임창정 씨를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또 임창정 씨가 아이돌이었죠. 옛날에는 문구점에서 그렇게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악보 같은 걸 팔았었어요. 그래서 임창정 씨 노래가 담겨있는 그 악보를 사가지고 피아노 학원에 들고 가서 그걸 막 열심히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악보가 날 닮은 너였는데 요즘에도 다시 들어도 좋더라고요. 되게 뭔가 아련하기도 하고 그 어린 시절에 왜 그 날 닮은 너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걸 매번 피아노 학원 가서 처음으로 그 노래를 딱 치고 뭐 한온, 바이엘 막 이런 걸 연이어서 쳤던 기억이 납니다. 임창정 씨는 사실 그 노래 말고도 기쁜 우리라던가 www.사랑.com 밝고 벅차오르는 그런 노래들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어린 시절에도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임창정 씨를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첫 아이돌 가수라고 할 수 있죠. NCT랑 상당히 지금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때 시절에는 임창정 씨가 저한텐 NCT 101 저리 가라 했던 굉장히 최애의 가수였어요. 그리고 조금 머리가 더 크고 나서는 Y2K라고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세기말 가수죠. 그 Y2K가 그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컴퓨터가 버그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 담긴 그런 그룹명인데 일본인 멤버 2명이랑 고재근 씨, 그 한국인 분 이렇게 3분이 멤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인 2 멤버들이 굉장히 미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2분 중에 코지 씨라고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코지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렸을 때 거의 지금 그때는 초등학생이 갓 됐을 때였을까요? 굉장히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열심히 TV 앞에서 코지 틀어줘, 코지 막 이렇게 코지 씨를 열심히 외쳤던 기억만 나고 어떻게 생겼는지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굉장히 어릴 때는 또 굉장히 그 미모에 민감한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꽃미남, 샤방샤방 미소년 그런 이미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임창정 씨도 그때는 굉장히 미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일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Y2K 같은 경우에는 노래 자체도 굉장히 중독성 있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다들 많이 성대모사로 따라하는 미안해 그런 표정은 짓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Y2K 헤어진 후에 또 좋았고 더 히든 배드 이런 노래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어린 시절에 듣기는 참 노래가 가사가 그렇게 썩 맞진 않지만 그런 감성을 좀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잭스키스 분들 살짝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커플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커플이 너무 좋아서 그때 좀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연말에 시상식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연기대상, 연예대상, 가요대상 많이 하는데 가족들은 사실 가요대상이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잭스키스 그 커플을 보려고 막 엄마 아빠한테 그 어린 시절에 막 떼부리잖아요. 막 가요대전 틀어달라고 잭스키스 볼 거라고 막 이렇게 막 떼를 부려가지고 SBS, KBS, MBC에서 하는 거 3사를 다 잭스키스 거를 보고 녹화까지 떠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커플이 정말 유독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는 그 커플이 겨울에 나왔던 노래라서 그 시상식 같은 데 나왔을 때는 이렇게 카라 같은 부분에 털을 잔뜩 붙이고 나오셨거든요. 이렇게 여우 목도리처럼 탁. 그게 그 시절에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아니 슬림하고 멋있는 옷이 있는데 왜 이렇게 털옷을 이렇게 사냥꾼처럼 두르고 나올까. 코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린 시절에도 약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의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의상이 참 싫었다. 하지만 노래는 참 좋았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잭스키스 분들을 좋아했던 기억이 조금 더 이어져가지고 한 중학교 때는 제이워크를 이제 연이어서 좋아하게 됐어요. 제이워크는 이제 잭스키스 멤버 중에 김재덕 씨, 장수원 씨로 이루어진 남성 듀오 그룹인데 노래가 되게 생각보다 그 잭스키스 시절의 감성이 좀 그대로 이어진 듯한 그 커플 감성이 이어진 여우비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라푸치노라고 요맘때쯤 슬쩍 들으면 요맘때쯤 듣기 시작하면 되게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이워크도 이렇게 연이어서 좋아하게 됐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잭스키스를 좋아했어서 그런지 그때는 그게 H.O.T를 근데 그게 제가 그 딱 또래는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그 그룹 다 말미쯤에 좋아했던 건데 그 H.O.T를 그렇게 막 알 세대가 아닌데도 뭔가 잭스키스를 좋아했으니까 뭐 되게 본능적으로 H.O.T는 좋아하면 안 돼.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을 그 어렸음에도 받았던 것 같네요. 조금 더 머리가 크고 나서는 그 G.O.D 분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육아일기 국민 예능이었죠. 그 육아일기에서 그 왕엄마로 나왔던 그 손호영 씨, 뭐 왕아빠, 준이 형, 그리고 뭐 윤계상 씨, 뭐 그 약간 재민이랑 모자라게 놀아주는 태우 형, 데니 형 다 좋아해가지고 그 그룹 자체가 되게 가족적이잖아요. 그런 그 따스한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G.O.D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고 다녔는데 특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되게 기억력이 좋았나 봐요. G.O.D의 거의 그 대표곡들 가사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때는 그런 걸 좀 출력해 다니는 게 좀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그 출력을 하는 대신에 저는 친구들한테 그 가사를 한 땀 한 땀 다 써서 배포해줬던 기억이 나요. 다들 줄을 서서 저한테 그 가사를 받아가려고 나 이것도 써줘, 나 뭐 애수 써줘, 나 거짓말 써줘, 막 이런 걸 제가 열심히 진짜 막 깜짓 쓰듯이 써서 줬던 생각이 나네요. 저는 G.O.D 노래 중에서는 유명한 노래 중에서는 뭐 촛불하나, 하늘색 풍선 이런 노래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시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다시가 활동곡은 아니었고 중간에 이제 수록곡 느낌으로 가끔 불러주시던 노래였는데 굉장히 멜로디가 좋아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G.O.D 분들을 한참 좋아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잡덕답게 이제 신화로 이제 관심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대학 때쯤에는 신화 방송도 다 챙겨보고 뭐 뮤비 비하인드 이런 거 비너스 이런 거 뮤직비디오 찾아보고 이런 기억이 나네요. 최근까지도 신나는 발표한 앨범 수록곡을 되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됐지만 신화의 고양이라는 노래 추천드려요. 특히 신화 같은 경우엔 저는 또 굉장히 약간 병이 있어요. 약간 메인 보컬을 못 앓으면 아픈 병이 있어서 항상 그 그룹을 좋아하다 보면 제가 메인 보컬님들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보컬인 신혜성 씨를 가장 좋아해서 신혜성 씨 솔로 앨범을 거의 다 들었고 같은 생각, 거울뿐만 아니라 뭐 부엔카미노, 첫사람 굉장히 좋아했고 그 첫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것도 세기말 감성이 있어요. 뮤직비디오에 되게
남자가 허세 부리면서 뭐 어떤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티는 못 내고 여자를 구해주려다가 막 다치고 막 코피 흘리면서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 감성이 있는데 또 노래는 굉장히 그 달달하시잖아요. 신혜성 씨 목소리가. 그래서 약간 어울리진 않았지만 그 뮤직비디오까지 제가 여러 번 챙겨볼 정도로 굉장히 신혜성 씨를 열렬하게 좋아했어요. 되게 노래 중에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많은데 저는 에릭 씨랑 함께 했던 그 안녕 그리고 안녕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렛미인인가? 그런 렛미인 맞나요? 그 렛미인이라는 약간 뱀파이어 로맨스 영화 같은 게 있어요. 그 OST로도 잠깐 쓰였던 것 같은 그 노래가 있는데 안녕 그리고 안녕. 에릭과 신혜성 씨 그리고 남규리 씨가 함께한 노래인데 그 굉장히 그 에릭 씨의 그 능수능란한 랩과 신혜성 씨의 그 달달한 목소리가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조화로운 노래거든요. 많이 쓰이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굉장히 제가 제 에피소드를 챙겨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같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듣는 병이 있거든요. 그 노래를 진짜 지금까지 그래도 못해도 300번은 듣지 않았을까? 계속 그걸 돌려 들어도 물리지 않는 노래라서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신화는 아직까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컴백하면 또 한참 또 잠깐 덕질하러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좋아하죠. 가장 최근 활동이었나요? 저는 표적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신화 창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볍게 바로 담갔지만 그래도 한 신화 창조의 한 0.5인분 정도 하고 있는 신화 창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만큼 좋아하진 않았지만 제가 원타임이 이때쯤 나왔어요. 원타임을 또 한동안 또 살짝 좋아해서 원타임에서는 또 이상하게 그 원타임 힙합 그룹이라서 딱히 막 보컬이 돋보이는 그런 그룹이 아니었어서 제가 메인 보컬 병이 있는데도 데니 씨를 좀 좋아했어요. 데니 씨가 부른 솔로곡 같은 노래가 있었는데 위다츄라고 굉장히 그런 발라드적인 느낌이 들어간 그 원타임의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또 데니 씨가 또 굉장히 미소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훈훈한 모습으로 지내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약간 외모와 그 목소리와 그 달달한 선율에 반해가지고 데니 씨를 한동안 막 사진 모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때는 약간 그런 두건 막 이런 건 되게 안 좋아했어요. 막 머리에 두건 쓰고 막 이런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아서 테디 씨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테디 씨의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그때는 뭔가 그 머리에 초등학생의 시점에서 그 머리에 흰 두건을 꽝 맨 게 뭔가 좀 무서워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소소하게는 클릭베이 노래도 되게 좋아했고 백전무패의 보랏빛 향기 그런 노래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또 메인 보컬 병이 있는 만큼 오종혁 씨 좋아해서 오종혁 씨 그 솔로 앨범 중에 죽을 만큼이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그것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나요. 전반적으로 남자 그룹들을 말했고 제가 사실은 제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최애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아이돌이라고 하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김현정 씨랑 이정현 씨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녀와의 이별, 혼자 한 사랑인가? 그거랑 막 되게 김현정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막 그 길쭉길쭉한 그 몸매에 막 시원시원하게 내지르는 그런 노래들 혼자 하는 사랑이었나?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초1일 때 감성으로 참 좋아하기 힘든 노래인데 김현정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이정현 씨는 제가 와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와를 막 온 집안을 누비면서 막 그 손가락에 막 뭐 만들어서 껴가지고 막 사실이 아니길 막 이러면서 온 집안을 막 맴돌면서 분명히 홈비디오가 남아있을 겁니다. 이정현 씨 되게 좋아했고 박고 컨셉 장인이지 않습니까? 이정현 씨가 박고 그 줄래 노래가 너무 주옥 같아요. 썸머타임도 진짜 좋고요. 특히 썸머타임인가? 그거는 당시에 초등학교 때 그 노래가 굉장히 운동회 이럴 때 많이 쓰여가지고 카드 섹션을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했던 생각이 나요. 그 줄레는
그 인형 같은, 바비 인형 같은 그 이정현 씨의 그런 뿌띠뿌띠한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진짜 너무 좋아했던 가수입니다. 진짜 제가 이 방금 말했던 모든 가수 중에 유일하게 이 시절에 제가 이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잡지를 사서 스크랩을 했어요. 이정현 씨의 그 무대 한 땀 한 땀 그 의상 이런 거를 막 그 클리어 파일 같은 데다가 잡지를 제가 뜯어가지고 잡지를 직접 구입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쫄라서 구입해서 이정현 씨가 나온 부분만 제가 착착착착 찢어가지고 그걸 스크랩했던, 그게 어디 갔는지 참 아쉬운데 그 정도로 진짜 이정현 씨의 광팬이었던 이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진짜 신화 막 G.O.D 다 좋아했지만 이정현 씨만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뭔가 노래 위주로 좀 좋아했다면 이제 정말 덕질의 세계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00년대. 이때가 아이돌들이 막 연이어서 막 등장을 했어요. 가장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한 명이 이전 회차에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유나이티드 앤 제너레이션, N세대의 통합, 그 남성 듀오죠. 최정원 씨, 김정은 씨로 이뤄진 그룹인 유엔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유엔은 심지어 비디오 테이프 녹화도 했고요. 그때는 CD 플레이어도 제가 딱 개인 소유한 게 없었고 테이프를 샀어요. 근데 보통 그때는 문구점에서 막 짜집기한 막 불법 테이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그런 것도 팬으로서 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신나라 레코드점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유엔 테이프를 정품으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막 8,000원인가 7,000원인가? 그거를 막 매 앨범마다 테이프를 사서 그 테이프가 늘어져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3집인가? 3집인가 그 크레이지 포유가 있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닳도록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그 테이프가 늘어져가지고 끊어졌어요. 그 정도로 진짜 그 A면 뒷면 할 것 없이 다 아끼면서 들었던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유엔이 좀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이상하게 유엔의 평생에 꽂혀가지고 그때 막 다토하고 막 동치미 국물밖에 못 먹고 있는데 겨울이었어요. 그때 유엔 평생이 겨울에 나왔거든요. 유엔의 평생이 겨울에 나왔는데 그게 제가 겨울에 아팠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아팠을 때 동치미 국물밖에 못 먹고 있는데 다토하고 그 설원에서 두 분이 막 뒹굴면서 노는 그 평생 뮤비에 왜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아픈 와중에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아픔을 잠깐 잊어버릴 정도로 막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노래 자체도 굉장히 발랄하고 캐롤 같기도 하고 그 평생을 되게 좋아해서 그 이후로도 뭐 유아더원, 선물, 미라클, 그녀에게 막 쭉 다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뭐 파도 이런 거는 정말 명곡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는 되게 미소년 스타일을 좋아했어가지고 요즘엔 되게 최정원 씨 스타일이 더 끌리는데 그때는 되게 미소년이 좋았어서 김정은 씨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선물이라는 노래 활동 당시에 김정은 씨가 이렇게 은발로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그게 너무 그때 어린 나이에 되게 굉장히 막 왕자님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무대를 굉장히 열심히 봤던 생각이 납니다. 유엔은 특이한 노래들도 되게 많았어요. 막 노래 제목이 막 오늘도 뿌듯한 이게 노래 제목이라 가지고 계속 노래 중간중간에 오늘도 뿌듯한 하루 이러면서 진행하는 노래도 있고 되게 특이한 노래 중에 하나는 전화번호 주면 안 돼요. 막 뭐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때 전화번호 주면 안 돼요. 뭐 지금 그거를 그런 약간 병맛 같은 이상한 특이한 노래가 그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와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뭐 다들 모르실 것 같은 노래 중에서는 항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되게 들으면은 뭔가 진짜 힘차게 항해해야 될 것 같고 막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노래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엔 다음에는 제 진짜 찐 사랑이죠. 버즈를 진짜 좋아해서 버즈는 진짜 계속 좋아해서 심지어 대학 다닐 때는 생일 파티도 갔었고요. 민경우 씨 물론 쪼리한테 끌려간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콘서트도 갔고 생일 파티도 가고 버즈는 제가 테이프로 만족할 수 없다. CDP가 없지만 CD도 사겠다. 그래서 전집이 제가 CD가 다 있고요. 민경호 씨 솔로 앨범도 다 있고 그 정도로 되게 버즈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약간 버즈 좋아하게 된 게 라디오를 굉장히 어린 시절에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신청한 노래 좋은 노래 나오면 공테이프에 이렇게 녹음 버튼 눌러가지고 라디오에 나오던 노래를 녹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막 흘러나오는데 모놀로그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노래가 좋은 거예요. 내가 녹음해서 듣겠다 해가지고 막 그거를 기다렸다가 그 모놀로그를 나왔을 때 탁 눌러가지고 그거를 들었던. 이상하게 모놀로그가 후속곡인데도 모놀로그로 입덕해서 어쩌면을 다시 듣게 되고, 그리고 막 겁쟁이가 그 다음에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뭐 남자는 몰라, 가난한 사랑 착착착착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약간 버즈를 좋아했던 건 살짝 홍대병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학교 때 진짜 동방신기가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약간 나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고 싶지 않다. 버즈 물론 남들이 다 좋아하지만 내 또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수. 다 또래들은 약간 미소년의 동방신기 좋아하지만 나는 이렇게 음악 잘하는 밴드 하는 우리 오빠들 진짜 멋있다. 약간 이거 마이너한 감성이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1집 때를 좋아했으니까 막 겁쟁이로 인기 많아지고 난 다음부터 약간 뺏긴 기분 들기도 하고 막 약간 뿌듯하기도 했지만 내가 나만 좋아했던 가수가 이렇게 뭔가 뺏긴 것 같다. 약간 이런 마음도 좀 들었고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민경호 씨를 그때 막 중학교 때 막 인물화 그리기 이런 게 시간이 있었는데 민경호 씨 겁쟁이 당시에 굉장히 부한 염색머리, 센 노란 염색머리 하고 부르셨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그걸로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막 내기도 했던 그런 추억이 어려있는 그룹입니다. 나중에 막 군대 갈 때 울기도 하고, 막, 거기 멤버들 다 좋아해가지고, 막 멤버들 막 구호 외치고, 막 민경우 씨 막, 해체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일기 쓰기도 하고, 카페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버즈라기도 하고. 그 기억이 진짜 너무 많고요. 버즈는 진짜 수록곡을 제가 다 알아가지고, 들으면 자동재생 될 정도로, 막, 어제 소녀의 희망인가? 그 노래도 되게 좋고, B612라고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소행성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딴 노래도 되게 굉장히 좋고요. 되게 힘들 때는 미완예찬이나 뭐 투모로우 같은 노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고루고루 좀 사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노래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우리 이별 앞에서 지지 말아요. 막 이런 되게 벅차오른 느낌 나는 노래도 되게 좋아했고, 네, 버즈는 진짜 사랑이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버즈의 추억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버즈 다음으로 좋아했던 가수는 SG 워너비인데 결이 좀 특이해지죠. SG 워너비는 갑자기 이렇게 입덕을 하게 됐는데 저는 약간 목소리에 좀 민감해서 목소리에 반하는 포인트가 많아서 SG 워너비의 최동화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약간 슬픈 음색 이런 게 되게 좋아가지고 SG 워너비도 앨범도 많이 사고 뭐 방송도 많이 찾아 듣고 이랬던 생각이 나네요. SG 워너비 이후로는 쇼바이벌 예능 프로를 되게 열심히 보면서 VOS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소몰이 창법에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막 SG 워너비, VOS로 이어지는 VOS는 뭔가 특히 세 분이 되게 약간 SG 워너비가 약간 뭐라 하죠? 약간 남자 형제 같았다면 VOS는 멤버들 간의 관계가 살짝 여자 형제 같기도 해가지고 서로 약간 되게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막 서로 놀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좀 소소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최현준 씨라고 되게 엄청 허스키한 보이스의 보컬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이젠이라고 VS 플러스 앨범을 그러니까 솔로로 하는 앨범을 냈었는데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계속 그 노래를 mp3에 메인에 깔아놓고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SG 워너비, VS. 그 다음은 예측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은 하동균 씨.
하동균 씨 그녀를 사랑해줘요. 아 진짜 그 명곡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하동균 씨가 굉장히 섹시하게 느껴졌어요. 그때가 한 고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텐데 그때 약간 남자의 약간 그런 섹시함 이런 거 약간 눈을 떠가지고 그런 섹시한 보컬 되게 약간 되게 동구름 같은 보컬이 되게 매력적으로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 자체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낮아요. 막 남자로 가끔 오해받기도 할 정도로 거든요. 가끔 전화 받으면은 남자분 아니세요? 막 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낮아서 오히려 그래서 저보다 더 낮은 목소리의 남자분 보컬을 만나면 막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요때 당시에는. 그래서 하동균 씨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김정은의 초콜릿이라는 프로그램에 하동균 씨가 게스트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원두커피 마시는 게 취미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두커피 마시는 게 약간 소확행이라고 해야 될까? 요즘 즐거움이라고 하시길래 커피 맛도 모르는 주제에 부모님한테 막 쫄라가지고 엄마 나 원두커피 먹고 싶어 해가지고 엄마가 원두커피를 사줘가지고 그거를 막 맛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면 원두커피 향이 좋고 이렇게 마실 수 있겠는데 그때는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약간 쓴맛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라 그걸 막 어거지로 막 먹고 이랬던 풋풋한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큰 줄기는 한 이분들이고 기타 등등 제가 또 잡덕 아니겠습니까? 파란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라이언 씨가 속해 있는 그 파란의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 파란 그룹 자체도 잠깐 좋아했었고요. 그 첫사랑은 그때 당시에 되게 그 노래 자체가 굉장히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막 영상들도 나오고 이랬던 생각이 나요. 약간 한 글자 다르지만 파란 말고 파랑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게 요즘에는 그 음원이 안 뜨더라고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다 음원이 내려가 있는데 내가 아는 그녀라는 노래가 있어요. 파랑에 한때 그게 뭐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주 이 뮤직비디오가 나왔거든요. 파랑의 내가 아는 그녀. 약간 뽕끼가 살짝 있는 노래인데 이분 노래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분 막 스케줄을 막 검색해서 막 이분 나오는 방송분 찾아보고 잠깐 그랬었는데 이 이후로 활동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탈덕을 하게 됐던 파랑이라는 솔로 가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약간 00년대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케이팝이라고 이제 요즘에 케이팝 하면 다들 Do you know 케이팝? 이런 케이팝을 생각하시겠지만 케이팝이란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빈 씨라고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한 청년이 있는 논스톱 이런 데도 나왔던 그 멤버가 속해 있는 그룹이 있는데 노래가 굉장히 좋아서 젊은 그림자? 이런 노래들을 열심히 들었던 것 같고 약간 케이팝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파이브 노래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렇게 그런 그룹들 그리고 오션이라고 굉장히 머리가 한 허리인가? 어깨까지 오는 되게 굉장히 긴 장발의 멤버가 있었던 그런 그룹의 More Than the World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오션 분들도 상당히 좋아했던 생각이 납니다. 세븐 씨도 계속 화수분처럼 나오는데 세븐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컴백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힐리스 타고 나왔을 때. 그때가 제가 5학년인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와조가 너무 좋아서, 그때는 MTV랑 KMTV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되게 세븐 씨의 셀프 카메라 막 이런 게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보기도 하고 세븐씨도 앨범을 다 사기도 했고요. 근데 심지어 제가 약간 영어 공부를 좀 늦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까지 영어를 부모님이 공부를 안 시키셔서 그 알파벳을 읽을 줄도 몰랐었어요. 영어를. 근데 그때 세븐씨 노래를 듣고 세븐씨 노래에 되게 영어 가사가 많았거든요. 너무 이해하고 싶은 거야. 팬의 마음으로서. 나는 이걸 진짜 그냥 듣는 거 말고도 이게 뜻이 뭔지 소리내서 읽고 싶고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할 때쯤이긴 했는데 약간 이거 진짜 읽어보고 싶다. 여기 있는 내용이 뭔지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 세븐 씨의 팬클럽 이름이 럭키세븐이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엔 다음 카페가 되게 활성화됐을 때라서 세븐 씨가 그 세븐 씨의 카페 이름이 파이널리어였던 것 같은데, 거기도 들어가서 제가 정회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좋아했던 세븐 씨 마저 말고도 뭐 한 번 단 한 번이라는 그 수록곡도 되게 좋아했고, 뭐 열정, 그리고 그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리메이크한 난 알아요? 그런 노래까지 두루두루 세븐 씨 노래는 다 좋아했어요. 뭐 꽃을 들고서 이런 노래도 되게 인기 많았던 것 같고, 되게 매력 있는 가수였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소소하게는 악동클럽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악동클럽이 101이라고 할 수 있죠. 그 MBC에서 뭐 꼴찌 탈출인가 꼴찌 특급인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돌을 만드는 그런 오디션 같은 걸 해가지고 악동클럽이 탄생이 됐는데, 그 악동클럽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악동클럽 자체를 되게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열심히 봤기 때문에 예능을 약간 그 멤버들한테 그 101처럼 약간 이입이 되고 뭔가 사랑하게 되고 멤버들. 그래서 악동클럽 노래도 한참 들었고, 뭐 착각 이런 노래 굉장히 명곡이죠. 그 노래들 되게 좋았고, 악동클럽 멤버들이 몇몇 분이 이제 나와서 DAD라는 그룹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DAD의 끌림 이런 노래 굉장히 좋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악동클럽 아마 추억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악동클럽 굉장히 그때 사랑했던, 저는 그 중에 이름이 살짝 기억이 안 되는데 대석씨인가? 임대석씨인가? 그분이 굉장히 그 정태우 씨를 닮은 외모에 굉장히 리더였던가요? 되게 멋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신다는 소식까지 듣고 이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근황을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00년대 당연히 FT 아일랜드 굉장히 인기 많았죠. 제가 또 가창력 좋은 메인 보컬에 반하는 병이 있기 때문에 이용기 씨의 그런 막 애절한 그런 목소리 굉장히 좋아서, 특히 FT 아일랜드도 되게 좋은 노래 엄청 많아요. 막 굳이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이 노래 말고도 다들 이 노래로 알고 있겠지만 대표곡이지만 마중이나 한 사람만, 이런 약간 애절한 발라드 송들이 되게 좋았던 그룹이라 노래들 되게 공부할 때 듣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노래가 워낙 잘 부르시니까 요즘도 찾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좋아했던, 그리고 빙빙빙이라던가, 이용기 씨 정말 가창력 정말 짱이잖아요. 네. 약간 실력 있는 보컬에 반하는 지병이 있어서 제가 그걸 놓치지 않고 FT 아일랜드 역시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멍씨도 굉장히 좋아했던 테이씨 역시도, 제가 그때는 테이씨는 약간 그 S존업이 좋아할 때쯤에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허스키한 목소리, 사랑은 추억을 남기고 사랑은 하나다 같은 베개에 막 그렇게 이어지는 그 되게 힘차고 허스키한 그런 노래들 굉장히 좋아해서, 테이 씨는 라디오도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테이의 아일랜드인가? 자정에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찾아 들었던, 제 덕심을 자극했던 그런 매력이 있는 가수셨죠. 요즘에는 햄버거집 사장님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계신데 굉장히 보기 좋고, 하지만 앨범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 씨 노래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신곡을 빨리 듣고 싶네요. 제가 00년대에는 이렇게 많은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네요.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번 회차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제가 이어서 제가 2010년도에 좋아했던 가수분들과 최근에 최근에 입덕한 가수분들, 최근에 입덕한 아이돌분들, 그리고 이제 대망의 키템까지 2부에서 모두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제 아이돌 썰이 궁금하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음 이야기도 꼭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